네, 반갑습니다. 1월 8일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센텀 비스타동은 14.8억까지 갔던 것이 8.8억으로 폭락. 이것이 지금의 현실인가? 여기에 살짝 물음표를 잡아봅니다. 왜? 1층 거래였거든요. 예, 뭐 10% 정도 할인되는 걸 감안하면 한 10억 정도 수준, 고층 기준으로도 한 10억 정도 수준에서 아마 거래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로는 어마어마한 하락이다. 야, 이 단순히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40%. 그렇지만 실질적인 하락률은 30% 된다. 야, 무슨 소리 하냐? 나는 예전에 이거 7억 주고 샀는데 지금 10억 되었어. 네. 그 과거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최고점일 때 14억 8천. 뭐 제정신이 아닌 시장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특이하게도 21년 가을에는 저물어 가는 장세였거든요. 제가 21년 10월 달에 처음 방송을 시작하면서 부산도 까대기 시작했죠. 야, 너 얼마 못 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상황을 오판하는 사람들은 높은 가격을 주고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과거의 가격, 19년도 뭐 그맘때의 가격을 보면 대략 7억 정도 하던 것. 아니 7억짜리가 3층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고층 기준으로 고층 기준으로 비교해 봅시다. 7억 하던 게 지금 10억 해. 그때 대비 가격이 3억이나 올랐어요. 오른 거는 맞습니다. 어디 안 까먹으면 천지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세월이 이제 한 6년 세월 흘렸습니다. 한 3, 4년 정도 집값이 더 정체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7억이 10억이 되었다? 이게 과연 이득일까? 5억 정도 대출 땡겨서 내 돈 2억에 한 5억 정도 대출 생겨서 7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10년 후에 집값이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동안 3억을 벌었죠. 3억을 벌었습니다. 이게 번 것이냐? 번 것이냐? 1년에 이자를 3천만 원 정도 갚아 나가야 됩니다. 10년을 갚아 나가면 3억입니다. 이게 본전입니다. 누군가는 뭐 집값이 10년 정도 지나면 2배가 되어야지 그래도 본전이다.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감안하면은 어떻게 보면 2배가 맞을지도 몰라요. 단순히 비용만 계산했을 때는 그래도 한 40% 정도 오르면은 본전이다. 대출을 많이 냈을 경우.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내서 굳이 살 이유가 사라지는 시장, 이 횡보하는 시장,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시장, 지금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12월 달 거래량이 뭐 2,400건, 2,500건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월의 거래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고요. 이 주간 기준으로 600건대의 거래량이 나와준다. 이거 부산 잘 나갈 때 그 정도 거래량 수준 나왔습니다. 2,400건. 예. 그 서울 거래가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 8,500건. 뭐 취소 거래까지 포함하면 이거 9,000건 사실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실거래는 8,500건을 고점으로 해서 뭐 3분의 1 토막 그 이상 나고 있는 그런 실정. 인천은 겁나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뭐 나스닥 지수 또 지난 날에는 또 폭등하기도 했었고 폭락하기도 했었고 조금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뉴욕 증시 과열 경고도 쏟아졌고 국제금리가 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10년물 기준으로 4.7%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10년물 2.8%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4.1%가 끝이 아니고 이거 6%까지도 갈 수 있다. 우리네 금리도 오르는 것. 그럼 6.66%로 오르면 이거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각 나라에 있는 세계에 있는 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럼 환율은 또다시 치솟을 수 있다든지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간밤에 나스닥 지수를 급락하게 만든 것은 금리 인하 속도. 10년물 채권 금리가 말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SBS 발인데요. 영끌족의 주담대 화끈하게 푼다. 무려 10억이나. 근데 영끌족이 대출이 더 나오는 게 영끌족인가요? 대출 나올 수 있는 만큼 풀로 땡겨 썼는 게 영끌족이잖아요. 영끌족한테 10억까지 대출해주는 정신 나간 은행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연초부터 분위기를 살짝 달구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다. 영끌족은 사실 지금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년, 20년, 21년 완전 저금리 시절 2% 중반대. 지금 24년도 작년에 경매가 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던가요? 지난해. 이때 저금리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 24년도 갱신할 때쯤 되면 이거 거의 5% 육박했습니다. 막판에는 4% 중반입니다. 4% 중반. 지금도 신규 수담대는 4% 중반 가까이 됩니다.
정책자금 낮은 부분 감안하면 일반 대출은 조금 더 높게 적용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대혼란이죠. 25년 대혼란입니다. 20년도의 금리가 25년도에 갱신되고 21년도의 금리가 26년도에 갱신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건설사들은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신동아 건설, 신동아 파밀리에 들어보셨죠? 예, 건설사가 부도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를 지원해 주시는 방법은 댓글 창이나 아니면 요런데 뜨면은 요거 한번 눌러서 링크 타고 들어갔다가 필요한 물건 있으시면 사시면 됩니다. 매도 물량 다시 6만 개. 그냥 6만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구 4만 개, 부산 6만 개, 서울 8만 개. 예, 공식 물량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 물량 7,500개, 월세 물량 6,900개, 7,000개 정도 되네요.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아까 뭐 8,500건에 달하던 것이 2,500건으로 빠지는 거 보셨죠? 이때 서울이 무너지고 있을 때 첫 번째, 야 이제 지방의 시간이야 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키 맞추기 들어가야지. 키 맞추기 그런 거 없잖아요. 없습니다. 같이 거래량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1600건대 중반의 거래량이 예상되는 12월, 그리고 그때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부족한 1월. 1월의 거래량은 정말 1400건까지도 1400건대 다시 보게 됩니다. 오목한 시절이 다시 온다.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누군가는 하나씩 나오는 간혹가다 나오는 신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뭐 간다라고. 올해 작년 중하반기부터 주요 이슈가 뭐였나요? 내년 되면 25년이죠. 금리 내려간다. 금리 내려간다. 대출 풀린다. 또 집 사야 된다. 집값도 오른다. 이게 작년 중하반기를 지배했댔네요. 그 덕분에 거래량은 제법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거래량은 제법 나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름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내년 되면 갈 거니까 지금 그런 기미가 느껴지시나요? 당근마켓에 아파트 매물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몰랐습니다. 집주인 매물이 겁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물을 지금 부산은 6만 개 기준으로 보는데요. 각종 뭐 커뮤니티나 뭐 당근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매물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상고하죠. 없다라는 말씀 계속 드릴 때만 해도 긴가민가 하셨죠? 그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추적합니다. 정말 이 신문 뉴스 기사야 한번 그냥 뭐 영끌족한테 10억까지 대출하고 한번 뿌려버리면은 사람들한테 관심 받으면 끝이지만 저는 이걸 생명력 있게 쭉 끌고 가야 되잖아요. 어제 댓글은 조금 댓글을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보려고 하는데 보기는 보지요. 예. 연초에 대탕평책 작년에 좀 심한 댓글을 달았던 사람 다 풀어줬습니다. 예, 연초가 되면 항상 그렇게 좀 풀어줬었는데요. 조금 충격적인 댓글 잠깐만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응답을 한 게 해줬는데요. 부산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부터 해라. 난 부산보다 부산 부동산 스터디 채널이 걱정이다. 저희가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다. 저도 이 채널이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부산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부터 해라. 자, 3억 미만 비중이 조금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요. 고가의 아파트 거래 지금 뭐 85%, 86% 거래되었거든요. 요거 많아봐야 이제 많았을 때 대비 거의 반토막 나는 수준. 비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실거래 가격 한번 봅시다. 대연 힐스테이트 프로젝트 53평 좀 제껴놓고요. 좀 대형평이 제껴놓고 센텀 비스타 동원 요거 단순히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이 고점을 찍고 내려박았다가 반등이 없었죠. 반등이 없고 횡보하면서 가격이 줄줄줄줄줄줄줄 빠지는 요 현상. 요 현상. 그래서 이 현상이 조금 지속되어 가지고 가격이 정말 다시 뭐 7억 수준까지 내려온다. 혹은 8억까지 내려온다. 10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뭐 1억, 2억밖에 안 올랐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손해는 아니죠. 1억은 벌었다. 하지만 이자로 뭐 한 3억을 냈다. 또 이렇게 계산 안 할 겁니다. 그냥 집값 올랐다고만 이야기할 거예요. 뒤로 빠져나가는 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 수익률을 이야기할 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야, 나 아주 비싼 집에 살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고롱하늘채 골든비치. 요거는 조금 꼬라박았다가 조금 더 선호하는 곳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더 버텨내느냐 아니냐 그 정도 차이. 반등 없이 7억 8천 28% 고점 대비 29%. 신축은 요 하락률 좀 제외해 놓고 20%요 정도면 선방하는 곳. 50평에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50평에 4억 5천. 고점 대비 37%. 더샵 센트럴스타. 얘도 제대로 된 반등. 반등 나왔다고 했지만 다시 꺾이는 거래 나오고. 실거래 가격 지켜보는 게 의미 없는 것이 지금 거의 이렇습니다. 명륜동 힐테이스트 보시면은 거의 1년 반째. 심하면은 제대로 된 반등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찐으로 하락한 이후에 2년 정도 하락을 체감했을 겁니다. 고점 대비 30%. 레미안 장전 27%. 얘도 미미하게 살짝 오르는 느낌. 살짝 오르는 느낌 같지만 이 하락, 이 30% 하락을 두드러 맞았다. 영끌을 했다. 자기 돈이 없어요. 자기 돈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 무리하지 마시라. 무리하면 내가 그동안 축적해 놓은 것마저 사라질 수도 있다. 또 완연한 상승장. 누가 봐도 상승장. 그런 장세가 온다면은 대충 올라타서 대충 먹고 빠져도 되는 그 좋은 시절이 다 지나고 지금은 사실상 설거지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트상으로만 주르륵 훑어보고 하락률만 대충 주르륵 훑어봐도 반등했다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 의미조차 없다. 의미조차 없을 정도다. 가격이 내려가면 갈수록 더 반등이 없다. 더 반등 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네, 올 초에는 부산에도 특별 브리핑 또 한번 조만간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느 가격대를 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것인가? 극간을 나눠놨습니다. 중위 소득 가구, 평균 소득 가구, 그 다음에 동네에서 좀 잘 나간다는 동네 형님 되는 애들, 요런 애들부터 쭉 극간을 쭉 나눠놨어요. 서울 평균의 가격에 근접하는 것들 어느 걸 사면 되느냐? 한 극간 정도는 점프해서 좀 생활비를 줄이면 커버가 가능한데요. 한 두 극간을 건너뛴다. 나는 한 1억 정도 돈 가지고 있는데 한 1억 5천 가지고 있는데 한 3억짜리 집을 살려고 한다. 이건 어떻게든지 버텨낼 수 있어요. 근데 1.5억을 가지고 있는데 5억짜리 집을 산다. 7억짜리 집을 산다. 경제가 조금이라도 휘청하면 내 직장이 조금이라도 휘청하면 다시 원점으로 회귀가 없습니다. 이 영끌족의 이 경매행위나 이런 것들은 원점으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다. 무리하지 마시라. 감사합니다.